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는 소리 없이 침입하여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숨어 있는데 그 정체는 바로 고환율입니다. 2026년의 어느 차가운 월요일 아침, 원달러 환율이 마의 1,6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 도둑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당신 삶을 지탱하는 시스템 자체를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매달 들어오던 소중한 월급의 가치와 마트에 넉넉했던 재고, 그리고 우리가 맺었던 복잡한 대출 조건들까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하나씩 사라지는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숫자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2025년 12월 말 환율은 1,435원대를 기록했고 불과 몇 주 전에는 1,480원까지 치솟으며 시장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개입하여 겨우 불을 껐지만 환율은 이미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 턱 밑까지 차올랐으며 이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동치기 시작한 환율이 다시는 미친 듯이 뛰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에 머물러 있는 반면 미국의 정책금리는 3.5%에서 3.75%에 달해 1% 이상의 위험한 금리 격차가 자본의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가계신용은 무려 1,96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며 한순간의 충격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서서히 오를 때는 적응할 시간이라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속도이며 435원에서 600원까지 단숨에 뛰는 순간 모든 경제적 예측과 거래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마치 마트의 가격표가 10분마다 바뀌어 장을 보는 것조차 도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상의 거래 시스템이 멈추는 공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환율 600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후에 지옥 같은 72시간을 철저한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하여 우리에게 닥칠 현실적인 위협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수입업자와 제조업자, 평범한 직장인과 편의점주, 그리고 자영업자와 영끌조까지 서로 다른 6명의 삶을 통해 위기가 전염되는 잔인한 속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끔찍한 경제적 재앙을 먼저 경험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었던 터키와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 5개 국가의 생생한 증언과 사례를 함께 들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당신이 현재 어떤 경로를 통해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대비하시길 바라며 이제 환율 6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의 어떤 고리를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환율은 마치 변이 바이러스처럼 7개의 경로를 타고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며 이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졌던 검증된 붕괴의 공식입니다. 그 첫 번째는 수입 물가 경로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패스스루 효과에 따라 환율 상승이 원자재 가격과 제조 원가를 거쳐 최종 소비자 물가를 직격하는 잔인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58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도 환율이 1,600원으로 폭등하는 순간 우리가 체감하는 원유 수입 가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습니다. 환율이 435원일 때 배럴당 8만 원이던 기름값은 환율이 600원이 되면 92,000원으로 단숨에 뛰며 이는 모든 물류와 에너지 비용의 폭발적 상승을 의미합니다. 배럴당 9,000원이 넘는 추가 비용은 정유사의 원가에 반영되고 주유소 가격을 거쳐 결국 당신의 얇아진 지갑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첫 번째 타격이 될 것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슈퍼마켓 주인은 아침에 부친 빵 가격을 점심에 올리고 저녁에 또 올려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습니다. 고환율이 가져오는 두 번째 타격은 바로 금리 경로이며 환율이 뛴다는 것은 곧 우리 원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 달러로 바꿔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원화 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돈을 붙잡으려는 조치입니다. 현재 한미 금리 차이는 이미 1%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으며 한국이 2.5%일 때 미국은 최고 3.75%에 달해 자금 이탈의 압박이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환율까지 더 폭등한다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만 하고 이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이들은 바로 막대한 대출을 받은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환율이 900원에서 2영원까지 치솟고 시중금리가 연 25%라는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폭등했던 끔찍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불과 한 달 만에 갚아야 할 이자가 2배로 불어나는 재앙을 맞이하며 평생 일군 가정이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 신용일 968조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회가 완충장치 없이 빚으로만 버티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리 0.5% 인상에도 가계는 휘청거립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빌린 가계가 금리 인상으로 월 이자가 23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늘어나면 매달 치킨 15마리 값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기업 자금 경로로 달러로 원자재를 사와야 하는 수입업체들에게 환율 폭등은 곧 마르지 않는 자금난이라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10만 달러어치 원자재를 들여올 때 환율이 1 435원이라면 1억 350만 원이 필요하지만 1 600원이 되면 1억 6천만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룻밤 새일 650만 원이라는 거액이 추가로 필요해진 기업은 급하게 은행을 찾지만 돈 가뭄에 시달리는 은행은 오히려 대출 문턱을 높여 기업을 압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달러 스퀴즈 혹은 달러 조임 현상이라 부르며 2022년 스리랑카는 이 현상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연료 수입이 중단되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스리랑카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넣기 위해 3km 넘는 줄이 늘어섰고 3일을 기다려도 연료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은 전기가 끊겨 수술을 멈추고 슈퍼마켓 매대는 텅 비어버렸으며 결국 대통령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처참한 현실이 환율 폭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유동성 경로로 기업이 하루하루 운영에 필요한 월급이나 납품 대금을 조달하는 단기 자금 시장이 환율 쇼크로 인해 꽁꽁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콜 시장이나 CP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 은행조차 불안함에 대출을 거부하고 결국 경제의 혈관에 피가 돌지 않아 멀쩡한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자산 가격 경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며 지수가 하락하고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담보 가치가 추락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DSR 규제 속에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고 집을 살 사람은 사라지며 자산 가치가 깎인 사람들은 기분이 우울해져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 경로는 우리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자 무너졌을 때 가장 회복하기 힘든 심리 경로입니다. 앞선 6가지 경로가 동시다발적으로 경제를 압박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일도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달 월급이 무사히 들어올지, 마트에서 가족을 위한 식료품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소비와 투자를 완전히 멈추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화가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린 베네수엘라의 비극적인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점에서는 더 이상 돈을 세지 않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달아 계산하는 비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빵 하나를 사기 위해 거대한 돈 가방을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은 경제적 확신이 무너진 사회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모습입니다. 결국 전체 인구의 25%인 700만 명이 삶의 터전인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확신의 위기가 한 국가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증명되었습니다. 환율 1,600원은 단순히 전광판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전염병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이제 2026년 한국으로 돌아와 이 7개의 경로가 평범한 우리 이웃 6명의 삶을 72시간 동안 어떻게 뒤흔드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중국에서 전자부품을 수입해 국내 제조사에 납품하는 52세 김 사장의 사무실에서 시뮬레이션의 막이 오릅니다. 휴대폰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환율 600원을 확인한 김 사장은 즉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번 주 결제 대금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중국 공장에 송금해야 할 물량은 20만 달러이며 당초 계획했던 환율 435원 기준으로는 2억 7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600원의 환율을 적용하자 필요한 원화는 3억 2천만 원으로 폭증했고 하룻밤 사이 3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추가로 증발했습니다. 이는 소형차 한 대 값에 맞먹는 비용이며 김 사장에게는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는 회사의 존립을 뒤흔드는 막대한 추가 지출입니다. 다급해진 김 사장은 주거래 은행에 전화를 걸어 부족한 300만 원에 대한 단기 대출을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합니다.
은행 직원은 현재 시장 불안으로 한도 조정이 매우 어렵고 본사 승인을 얻으려면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된다며 김 사장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김 사장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으며 중국 공장은 내일까지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물건 선적을 중단하겠다고 독촉합니다. 선적이 중단되면 다음 주 국내 제조업체와의 납품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막대한 위약금과 계약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20년의 신용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김 사장의 텅 빈 사무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자금 경로의 비극이며 수입업자들이 동시에 은행으로 몰려드는 달러 조임 현상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순간입니다. 같은 시각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팀을 담당하고 있는 38세 박 대리는 매일 사용하는 철강과 플라스틱의 국제 시세를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즉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연동되어 상승하기 때문에 공장의 제조 원가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으며 회사의 수익 구조를 근본부터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구매팀에서 보낸 긴급 메일에는 이번 달 자재 단가가 환율 영향으로 인해 15%나 폭등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담겨 있었고 공장장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원가가 너무 올라 현재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적자를 키우는 상황이 되자 회사는 결국 생산량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인건비를 감축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놓습니다. 박 대리는 이번 달 상여금은 물론 다음 달 월급조차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고환율이 실물 경제를 파괴하는 과정을 뼈저리게 체감합니다. 월요일 오후가 되자 강남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45세 이 씨의 매장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기이하고도 긴박한 풍경이 펼쳐지며 경제 위기의 전조를 알립니다. 환율 폭등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라면과 생수, 통조림 같은 생필품을 평소보다 두세 배씩 사재기하기 시작하면서 매장의 진열대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리고 맙니다. 이 씨는 다급하게 본사에 추가 물량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국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 물류센터의 재고조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수입업자와 제조업자가 결제와 생산 문제로 공급을 중단하면서 경제의 최전선인 편의점의 물류체계가 마비되었고 이는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이 씨는 내일도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매출이 급감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500만 원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거리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유동성 경로와 심리 경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제 붕괴 현상이며 실물 경제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 소상공인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저녁 연봉 800만 원을 받는 성실한 IT 기업 직장인 42세 정 과장은 퇴근길에 도착한 회사에 긴급 공지 메일을 확인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번 달 월급 지급이 이틀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평생 단 한 번도 월급을 밀려본 적 없던 정 과장은 거대한 패닉에 빠집니다. 당장 25일에 빠져나갈 카드 대금이 350만 원인데 통장 잔액은 고작 80만 원뿐이었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정 과장은 졸지에 연체자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다급해진 정 과장은 은행 앱을 열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늘리려 시도하지만 이미 신용 재평가와 리스크 관리로 인해 대출 조건이 강화되어 한도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은행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승인 절차를 지연시키는 신용 경로의 타격이 시작된 것이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조차 순식간에 자금난의 투수로 밀어넣습니다. 화요일 오전이 되자 홍대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50세 최 사장은 가게의 카드 단말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결제 승인 오류를 반복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카드사의 정산 시스템이 시장 불안으로 인한 긴급 점검에 들어가면서 결제가 막혔고 손님들은 현금이 없다며 발길을 돌려버려 최 사장의 점심 매출은 평소의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돌아가던 지급 결제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최 사장은 직원들의 월급과 재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환율일 600원이라는 하나의 트리거가 7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토록 처참하고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환율 600원이 찍힌 지 어느덧 공포의 72시간이 흘렀고 우리가 함께 따라갔던 6명의 평범한 이웃들은 이제 각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입업자 김 사장은
결국 중국 공장에 약속한 결제 대금을 제때 송금하지 못했고 그 결과 물건 선적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채 차가운 사무실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로부터는 계약 위반에 따른 수천만 원의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들었으며 김 사장은 다음 달 운영 자금조차 바닥나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20년 공들인 신용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결국 그는 고용 유지를 포기하고 직원들에게 눈물로 무급 휴직을 요청하며 사무실 문을 나섰고 이는 기업의 자금난이 고용 위기로 번지는 도미노 현상의 전형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박대리 역시 협력업체들의 납품 중단으로 생산 라인이 멈추자 조업 단축이라는 날벼락을 맞았고 당장 이번 달부터 자신의 소득이 20% 이상 급감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는 오히려 늘어나 저축은커녕 아이들의 학원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박대리 부부는 밤잠을 설쳐가며 최악의 가계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모아온 적금을 깨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박대리의 모습은 수입 물가 상승과 신용 경로의 압박이 평범한 가정의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증명합니다. 강남의 편의점주 이 씨는 본사로부터 이번 주 내내 물건 입고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고 텅 비어버린 진열대를 바라보며 1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의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의 임대료와 인건비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팔 물건이 없어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자 비상금으로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IT 직장인 정 과장은 결국 우려했던 대로 월급 지급이 3일이나 지연되는 사태를 맞이했고 카드 대금 결제 이래 통장 잔고가 부족해 마이너스 이자 폭탄을 맞으며 신용 등급 하락의 공포를 느낍니다. 하루 일 400원 꼴인 마이너스 통장 이자보다 정 과장을 더 괴롭히는 것은 나는 이제 제때 월급도 못 받는 무능한 가장이 되었다는 심리적 타격이며 이는 사회 전체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홍대의 음식점주 최 사장은 이틀 연속 매출이 반토막 나자 결국 가게를 접기로 결심했으며 텅 빈 홍대 거리를 보며 사람들이 불안감 때문에 외출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 몸서리를 칩니다. 최 사장은 함께 일하던 직원 2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해고를 통보했고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가장으로서 다시 한번 차가운 경제 위기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 변두리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37세 한 씨의 사례는 자산 가격 경로와 신용 경로가 결합된 가장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씨는 자기 돈 3억 원에 7억 원의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으나 환율 폭등과 함께 찾아온 금리 인상, 안내 문자를 받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사 프로였던 변동금리가 단숨에 4.5%로 오르면서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23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늘어났고 월급 450만 원 중 절반 이상을 은행에 바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에 뱉은 자신의 아파트 시세는 작년보다 8천만 원이나 떨어진 9억 2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한 씨는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집값이 더 떨어져 대출금 7억 원이 담보 가치를 상회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일부 상환 압박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당장 7천만 원을 구할 길이 없는 한 씨는 결국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환율이 불러온 부채 디플레이션의 계지며 집값 하락이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추가 상환 압박이 매도 압력으로 번지며 자산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의 과정입니다. 시뮬레이션 속 72시간이 지난 지금 수입업자부터 영끌족까지 평범했던 6명의 삶은 환율 1, 600원이라는 숫자 하나에 모두 파괴되었으며 이는 결코 과장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참혹한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닥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공포를 만드는 3가지 핵심 트리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는 환율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변동성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공포입니다. 환율이 단숨에 뛰는 속도가 제어, 불능이 되면 기업들은 내일의 원가를 알 수 없어 물건의 가격조차 책정하지 못하고 거래를 멈춥니다. 은행들 또한 담보 가치가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대출을 중단하며 개인들은 내일의 물가 폭등이 무서워 소비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경제 주체가 활동을 멈추는 불확실성의 폭발이 일어나며 이는 경제 시스템의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은 상태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 트리거는 가장 치명적인 부채 디플레이션 스파이럴로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져 내리는 잔인한 소용돌이입니다.
1968조 원의 가계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자를 갚기 위해 생존을 위한 소비부터 줄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빚을 갚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연체를 막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내놓게 되고 자산 가격은 더 추락하며 소용돌이는 바닥을 향해 경제를 끌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 트리거는 심리 전염으로 경제를 굴러가게 하던 보이지 않는 신뢰가 단 한순간에 유리잔처럼 깨져버리는 현상입니다. 내일도 월급이 들어오고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며 내 집값이 버텨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사회는 통제불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파국을 막기 위해 환율 600원으로 가는 5단계의 신호를 냉정하게 읽고 대비하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당신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신호 5단계는 환율이 500원을 돌파하는 시점으로 아직은 대응할 수 있는 6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미 금리 차이의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주식 순매도세가 나타나는지 여부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달러 자산을 일부 확보하며 고정 지출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호 4단계는 환율이 550원을 돌파하는 단계로 대응 시간은 3개월로 줄어들며 수입 물가 상승률이 가속화되는 뉴스가 도배됩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언급할 때 우리는 비상금 3개월치를 필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한도를 미리 점검하고 사재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생필품의 적정 재고를 확보하여 물가 폭등에 대비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이어지는 신호 3단계는 환율이 마에 600원을 돌파하는 순간이며 대응 시간은 단 1개월뿐이고 주요 수입품의 품귀 현상이 목격됩니다. 카드 결제 오류가 증가하고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기업 유동성 지원책을 논의할 때 당신은 현금 흐름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신호 2단계는 단기 자금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는 시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고작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콜 금리의 급등과 CP 발행 중단, 그리고 회사채 금리의 폭등이라는 위험한 지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연쇄부도 우려가 현실화되며 은행들이 대출을 전면적으로 조이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기반인 신용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즉시 월급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금을 확보해야 하며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점검하고 가족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가올 파국에 대비한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서로 공유하고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대망의 신호 1단계는 지급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최후의 순간으로 대응 시간은 24시간 미만이며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는 파국입니다. ATM에 현금이 고갈되고 카드가 대량 거절되며 마트 진열대는 공백만 남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현실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고 은행 영업을 강제로 제한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이 시점에서는 이미 무엇을 하기에도 너무 늦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이미 늦었음을 인정하고 가진 현금으로 필수 생필품만을 확보한 채 집에서 차분히 대기하며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435원대로 아직 신호 4단계 이전이며 우리에게는 다행히 이 파국을 대비할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 3, 4, 5단계가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빛의 속도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하는 사람과 살아남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며 공포에 휘둘려 남들과 똑같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신호를 읽고 순서를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뉴스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 ATM으로 달려가 현금을 인출하려 하며 이는 오히려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합니다. 그들은 마트에서 라면을 쓸어 담고 주식을 헐값에 투매하며 예금을 해지하고 달러를 사기 위해 은행 앞에 끝도 없는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이런 행동을 하는 순간 은행의 현금은 동나고 환율은 더 미친 듯이 뛰며 주가는 더욱 폭락하는 공포의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공포가 또 다른 공포를 생산하는 현상 속에서 그들은 결국 가장 비싼 가격의 자산을 사고 가장 싼 가격에 파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반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현재 재무 상태와 통장 잔액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카드값, 대출이자, 월세, 보험료, 통신비 등 고정 지출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합니다. 생존의 1순위는 현금 흐름 확보이며 월급 입금 통로를 확인하고 비상금 3개월치를 확보하여 경제적 풍랑을 견딜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2순위는 부채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대출 만기가 언제인지 확인하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 금리 폭탄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3순위 대응 전략은 소비 조정이며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와 배달 음식, 충동적인 쇼핑과 고가 외식을 과감히 중단하는 결단입니다. 다만 아이들의 교육이나 필수적인 건강관리 비용은 유지하되 무조건 지출을 깎기보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지혜로운 긴축이 필요합니다. 4순위는 정보의 필터링으로 정부의 긴급정책과 한국은행의 시장 개입 여부,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루머나 단톡방의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뉴스 출처만을 선별하여 팩트 위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5순위는 위기 속의 기회 포착으로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최후의 보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앞선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모든 방어벽을 완벽하게 구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망하는 사람과 살아남는 사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공포에 휩쓸려 남을 따라하느냐, 신호를 읽고 순서를 지키느냐의 차이입니다. 환율 600원은 현재로서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이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6년 어느 월요일 아침 전광판에 찍힌 600원을 보고 당신은 허둥지둥 ATM으로 달려가 공포를 키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차근차근 경제 신호를 읽으며 다가올 72시간의 폭풍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견뎌낼 준비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숫자와 인물 시뮬레이션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이며 실제 경제 흐름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요동치기에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선의 결과를 희망해야만 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데이터와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안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자와 재무 관리에 관한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냉정한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센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 그 위기는 오히려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반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을 덮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뮬레이션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가올 경제적 변화에 함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안전한 내일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시뮬레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